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거의 방치된 채로 우두커니 서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이 공중전화 부스에 요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국에서 공중전화 부스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공중전화 부스 안에 한 명의 기술자가 상주해서 신속하게 휴대폰을 수리해주는 그런 휴대폰 수리 매장으로 임대하기도 하고요. 또 월 36,000원 정도를 내면 전화 부스를 개인 사무실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린터와 와이파이 또 무료 커피까지 준비돼 있어서 젊은 고객들의 발길이 공중전화 부스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불필요해 보이는 공간까지 또 애착을 갖고 삶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취업 현장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애쓰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김승택 영업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처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지원을 했었고 그쪽을 가기를 원했었는데 자의반, 타의반, 남들과 좀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많은 친구들이 너무 그쪽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업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네, 뭐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지금 영업 대표님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직을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그 외국계 IT 기업 쪽에 영업 대표라는 직함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고요. 실제로 사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랑 같은 영업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게 되시면 모두 대표 명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승택 영업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지금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사 솔루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주 주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남다를 수 있는 케이스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제 또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도 같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습니다. 주제를 맑음 속의 흐림, 흐림 속의 맑음이라고 잡아봤어요. 무슨 뭐라고 하나요? 기상예보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미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의 기분의 감정의 고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취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취업한 이후에 그 맑음과 흐림과 천둥과 번개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속에서의 뭔가의 임팩트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이 마쳤던 도깨비 이 대사가 전 너무 좋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공유가 와서 했으면 정말 느낌이 살 텐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하루하루의 모든 날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공유를 매일 볼 수 있다면, 김고은을 매일 볼 수 있다면 날씨와 상관없이 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지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이제 제가 살아온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부천 남국민학교,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부천 남중을 나왔고요. 그리고 부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천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수학여행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나서 그냥 부천에서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서울이라는 곳을 나오게 됐죠. 그렇다고 부천이 막 시골은 아니에요. 전철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실명을 밝히긴 뭐하겠지만 부천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생이었어요. IT 기술자를 꿈꾸는, 컴퓨터 공학자를 꿈꾸는. 그래서 자연과학부를 갔죠.
이유는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떨어져서 자연과학부를 나왔고요. 다니다 보니까 이과 생활은 나한테 전혀 맞지 않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3년을 뒤집더라도 나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과로 전향을 하고 수능을 다시 봐서 호텔 경영학과로 수능을 다시 보고 입학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는 삼수생 나이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을 때 모든 동기들이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들이었었고요. 정말 모두가 아는 리얼한 S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대학원을 나갔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K대와 다른 K대의 MBA를 얼마 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의 대학 생활인 거죠. 사실은 4년을 풀리 다닌 건 아니었지만 자연과학부 생활 1년과 호텔 경영학과 생활 4년, 군대 포함하면 6년 정도 되는 대학 생활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모전 입상 경력, 누구나 다 가는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그때 당시에는 인턴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기업 인턴 경험이 없었어요. 취업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저 어느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걸 너무 안 했구나를 느낀 게 취업 원서를 쓸 때였어요. 왜 그랬지라고 고민해보니 제가 갖고 있었던 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르바이트 경험만 있었어요. 오기 플러스 자신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어학연수 안 갔다 왔어 상관없어. 교환학생 없었어. 공모전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현업에서 사람들과 많이 일해본 경험이 있고 센스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세상은 나를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막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딜 갔을까요? 근데 이때는 저는 되게 고집도 있고 곤조도 있고 쓸데없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유수의 대기업의 유명한 직군에 내가 딱 보고 요거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돈 많이 줄 것 같아. 라고 보이는 데만 썼어요. 남들처럼 100개, 200개 안 썼어요. 되게 자존심 내세우며. 보란 듯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구마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공짜로 이 로고가 박힌 전단지를 주면서 인터넷에 띄워놓고 1인당 80만 원짜리 글로벌 리더십 트레이닝이다. 입사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한다더라. 선착순으로 받을게. 취업 지원자들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저 회사의 프로그램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이었어요. 호텔리어를 꿈꾸던 제가, 대기업 입사를 꿈꾸던 제가 만난 저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2박 3일의 과정 동안 너무 재밌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고. 무릎을 쳤죠. 아, 이거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면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원래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했었고 학교 다닐 때부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되게 자신 있어서 그 자리를 되게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도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정말 좋은 기회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직장 생활은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106년 정도 된 회사고요. 한국에는 2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저쪽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내 생각으로는 대학생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죠. 기업의 인사팀이나 성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세일즈 스킬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가서 되게 힘들었죠. 생각보다. 영업이라는 걸 또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요. 강의를 하기 위해선 2년 정도의 영업 경력과 성과가 또 필요했고요. 그 시간을 채우면서 버티는데 굳이 내가 그 수능 점수로 그 과를 졸업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으나 가끔 다른 회사를 간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다 보면 다들 회사 욕하기 바빠요. 아 너무 힘들어. 위에 너무 이상해. 짜증나. 그 너는 뭐해? 라고 얘기하면 다른 친구들은 회사 이름만 대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어디 다녀? 어디 다녀? 어디 다녀? 너는 어디 다녀? 그래서 나는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이라는 데를 다녀. 거긴 뭐야? 뭐 하는 데야? 무슨 일해? 설명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되게 힘든 나날들을 보냈으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아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난 재밌게 일했었어요. 그들보다.
현장에서 되게 액티브하게 기운도 받았었고 내가 누구를 기운을 줄 수도 있었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네트워킹 속에 난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서 야,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난 니들보다 욕 안 하고 재밌게 다녀 라는 자부심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회사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강사 라이센스를 따면 이 컨텐츠를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지금도 가끔 데일 카네기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4년 반, 5년 차가 넘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학부를 졸업한 것만으로 대기업 경험이 없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많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한번 해볼까? 대기업을 이직하려면 내가 다른 또 스펙이 필요하진 않을까? 대학원을 갈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대학원을 같이 지원을 했었고 또 그 와중에 저희 사촌 매형이 계시네. 사촌 누나의 남편이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습관과 이런 것들이 성향이 음식점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타이밍에 요런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필요했던 시기에 저는 큰 고민하지 않고 뛰어들었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미 잘 되고 있는 걸 키워서 2호점, 3호점을 키워 나갔어야 됐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1호점은 아직도 잘 되는데 제가 조인해서 한 1년 반 정도 2호점을 오픈하고 런칭하고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저 집에 놀러 가면 조카 2명 남자애들이 있는데 막 같이 놀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아, 내가 가져가는 월급이 적지 않은데 내 월급을 좀 줄이면 얘네 학원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기도 그만두게 됐죠. 그 와중에 이제 대학원을 계속 다니는 와중이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인들한테 막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두 회사의 브랜드 로고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했지만 나를 쉽게 받아주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스타트업에서 사람들을 뽑고 있고 역시나 영업 직군이었고 소개를 받아서 입사한 회사가 키아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요. 그림을 호텔에 대량 납품하는 그리고 아트 스피커를 만드는 일상생활 속에 미술적인 요소들을 하는 일을 하는 회사였었어요. 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림을 호텔에 납품하는 영업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제조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일들을 같이 담당하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보시면 교육 영업을 하다가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다시 그림 팔고 스피커 팔고 영업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많은 다른 분야의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 회사에서 이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순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건 아닌가? 그냥 그때그때 너무 즐겁게만 살았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꿈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나는 너무 즐기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 대기업에 대한 그 욕구가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대기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내 아내를 위해서도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아들 어디 다니라고 얘기했을 때 편하게 한 번에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욕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직을 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한국 오라클이라는 곳에 잘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할 때 사실 저는 IT 기반으로 한 회사는 또 아무 데도 없어요. 영업만 했었어요. 다행히 하나의 접점이 있었던 건 카네기에서 일을 했을 때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이 대부분이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기업의 인사 솔루션이다 보니 같은 연결고리를 맞출 수 있고 다양한 필드에서 다양한 영업을 하면서 잘 버텼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엄청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를 면접 봤던 저희 상무님이 질문 있으면 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질문을 딱히 드릴 건 없고 면접을 하는 동안 저에 대해 불안했다거나 아니면 불신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히려 질문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무님이 저한테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납니다. 이때 저한테 상무님이 무슨 말씀하셨었냐면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하는데 영업에서 뭘 제일 잘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 없이 말씀드렸죠. 지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숙제를 받았고 그렇게 면접이 진행이 돼서 지금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맑음, 흐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를 다닐 때 겉으로 보기에 저는 흐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흐림 속에 맑음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흐림 속에 맑음으로 가면 오라클이라는 큰 조직에서 대기업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흐림도 제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맑음과 흐림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겉으로만 보이는 맑음으로만 너무 달려가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속끝까지 다 흐리지만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흐려 보이지만 그 속에서 맑음을 찾을 수 있는 나는 부끄럽지 않게 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도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친구 중에 한 명은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쭉 끝내고 군 복무도 그런 인재로 바꿔서 끝내고 정말 국내 유수의 기업에 과장 타이틀을 달고 입사를 했습니다. 술자리를 하면서 물어봤죠. 야, 박사까지 끝내고 과장을 달고 회사에 입사하면 너 회사 가서 대체 무슨 일을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복사. 왜? 너 과장이잖아. 그랬더니 야, 우리 팀에 12명인데 다 포함해서 전부 다 과장 부장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뭔가 모를 짜릿함, 고소함이 좀 느껴졌어요. 항상 부러웠던 친구였거든요. 아, 공부 잘해서 잘 나가서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래, 내가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은 길이었고 내가 살아오는 길이 맞았던 일이었구나.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다이렉트하게 얘기해 보면 너무 맑음만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흐려 보이더라도 내가 이 속에서 맑을 거리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열정이고 내가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라클에서 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인사관리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인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채용을 지원하고 입사한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의 역량관리, 목표관리, 평가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뭐 급여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나날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음 속의 흐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흐림을 맑음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깨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날들은 어느 하루도 나에게 의미 없는 날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 영업을 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데일 카네기에서 했던 작은 일들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명찰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안내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워크숍 갈 때 버스 같은 거 섭외해보고 리조트 연수원 잡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체인 사업을 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인부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경험들을 키아스에서 영업하면서 새로운 채널을 발굴하고 새로운 곳을 뚫어갈 때에 부담 없이 그다음에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됐고요. 그 모든 걸 다시 오라클에 와서 하나하나의 재주들을 모아서 지금 충분히 저는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사업부 전체 워크숍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또 카네기 강사로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어느 하루 의미 없는 날이 없었다. 나에게는 힘들고 지친 날이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날은 소중했다. 지금 하루가 내가 입사 원서를 쓰다 포기하고 잠든 그 하루가 아니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했던 그 하루조차도 그때 당시 지나고 나면 아 나 너무 쓰레기 같아.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그 자책했던 그 시간마저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지나온 나날들을 말씀을 드렸고 목표를 세워라, 꿈을 찾아라라고 쉽게 저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때그때마다 바뀌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자리에서 본인이 맡은 바 할 때 즐길 수 있는 날씨의 맑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밝은 맑은거리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림 속에서 맑음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2배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날을 소중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했고요. 제가 네. 가장 이제 좋게 느껴졌던 부분이 흐림 속 맑음, 맑음 네. 속 흐림. 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또 약간 늘 다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그동안 이제 흐림 속 맑음이었던 직장에서 네. 지금의 직장으로 오시게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후회하진 않으세요? 후회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이제 오라클에 입사를 네. 하게 되셨어요. 면접 때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붙으셨잖아요. 붙었죠. 네.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던 좀 가장 중요했던 뭐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었는데 면접 보고 나서 저한테 상무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가 영업을 진짜 뭔가를 잘한다고 하니 숙제를 내어드릴게요.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 봅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좀 되게 도전이 되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2가지 생각이 들었죠. 아씨 어떡하지? 2번째는 이거 웬만큼 하면 난 붙겠구나.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그 숙제에만 매달려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쁘게 레포트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대답을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무님한테 어떤 건 아니고 채용 담당자분한테 입사 진행하려고 해요 이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네. 사람들 모아서 이제 청첩장 돌리면서 이렇게 술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만세를 외치면서 격경사네요, 격경사. 네, 술자리를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과제도 주셨을 것 같은데 네. 수많은 경력을 이제 쌓아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하나로 막 뭉쳐지기 네, 좀 어려운 맞아요. 경력들이었는데 그 경력들이 좀 지금의 회사 입사하실 때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다른 산업군에서 너무나 다른 직장들에서 일을 했는데 공통되는 거 하나를 막 생각해 봤는데 결국엔 영업이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요청을 했어야 됐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냈어야 됐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어떻게든 저분을 꼬셔서 우리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좀 깎았어야 됐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을 캐치해내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 그래서 영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라클 여기에 입사할 때 그 되게 산재에 있던 경험들조차도 다양한 직군에서의 그 다양한 뭐 직급이라고 보죠. 뭐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됐던, 영업이 됐던, 일반 담당자가 됐던 각자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좋아하는 말들과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결국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이상하게 산 것 같지만 그냥 결국에 저는 영업으로 태어나서 영업으로 살고 있습니다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다 정말 의미 있는 경험들이었네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취업준비생 분들, 뭐 이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좀 힘든 시간 속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이직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대표님께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성격이 어떻게 그 순간들에 작용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도 엄청 흐린 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흐린 날을 보낼 때 옆에서 저를 잡아주는 진짜 제 소중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래 어떻게든 일어나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게 조언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며칠 지났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눈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뭐 나가 놀고 싶으면 잠깐 나갔다 오고, 갑자기 뒷동산에 가고 싶으면 약속도 가보고, 그렇게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그때 시간이 나는 내 스스로를 좀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냥 오롯이 진짜 태어났을 때 인간 본연의 그 원초적 본능대로만 사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끔 그런 흐림이 있었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휴식의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꺼져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분의 강연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에서도 강사님의 더 좋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